안녕하세요. 신석정확투명 원데이 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의 상악, 전악, 풀마우스 임플란트 직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환자분은 특이사항으로 당뇨가 좀 있으셨고 틀니를 오래 쓰셔서 아래쪽 어금니 쪽에 뼈들이 거의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의 풀마우스 임플란트 직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틀니를 장착하고 찍은 구강내 사진이십니다.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셔서 틀니 자체가 이렇게 변색이 좀 심한 걸 볼 수가 있고 착색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자체가 굉장히 누렇고 치석 같은 것들이 많이 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틀니를 빼셨을 때 입안의 잇몸 상태고요. 치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치아를 발치하시게 되면 뼈들이 이렇게 많이 꺼지죠. 특히 왼쪽 아래쪽 보시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니 쪽에 비해서 어금니 쪽에 뼈들이 많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를 빼고 나면 잇몸이 조금 아물고 잇몸뼈가 차긴 하지만 잇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이를 빼게 되면 잇몸이 차게 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아마 치주염이 심하거나 풍치가 심해서 이를 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잇몸도 많이 꺼지기 때문에 틀니를 모양을 잡기도 힘들고 틀니도 많이 불편한 경우가 되겠죠. 측면에서 봤을 때 잇몸 상태고요. 여러 번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빼게 되면 위턱은 점점 작아지면서 물러나게 되고 아래턱은 점점 흡수되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턱이 좀 커져 보이게 되고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쪽에만 보이는 잇몸 상태고요. 이런 부분도 울룩불룩하게 돼 있고 이쪽 부분도 이거 뺀 지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 상태들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진 않아서 울룩불룩한 형태들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물결 모양으로 뼈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위에 틀니가 놓이게 되면 틀니가 눌려야 되는 잇몸들이 평탄하고 균일하게 돼 있어야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틀니가 유지되는데 잇몸도 좀 많이 아프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죠. 틀니를 빼고 이제 웃으셨을 때 정면 사진이 되겠고요. 이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늙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죠. 지금 60대 초반이신데 6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죠. 요즘은 뭐 60대 정도는 청년 거의 가깝고 뭐 70대 정도 돼야 이제 노인 정도. 초반 남성이신데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치간모 사진, 측면에서 본 사진이 되겠고 잇몸들이 많이 주름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방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고요. 틀니를 빼고 사진을 찍으신 상태신데 아래 턱이 이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턱끝이 더 나와 보이고 합주기처럼 턱끝이 이렇게 나와 보이는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파노라마에서 보시게 되면 턱뼈가 이렇게 이 부위가 되겠고 위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공기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시고 이쪽은 코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아래쪽에도 잇몸뼈들이 많이 내려가고 남아있는 턱뼈들이 이렇게 될 텐데 아래쪽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입술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관이 지나가게 되겠고요. 이런 부위의 뼈의 길이가 대략 이렇게 파노라마 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2-3mm, 3-4m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또 작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뭐 5-6mm 정도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경관으로부터 한 1mm 정도, 1-2mm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7-8mm 정도에 있는 뼈의 길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쪽으로 뼈를 4-5mm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뭐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거의 심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임플란트를 못 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측면 섹팔로 사진이 되겠고요. 섹팔로 사진 상에서 보면 이제 틀니를 꼈을 때 상태고요. 보통 틀니를 하게 되면 틀니들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이 닳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높이 아래턱의 높이를 이제 교합 고경이라고 하겠네요. 버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이 높이를 VD라고 하게 되는데 틀니 쓴 분들은 오랫동안 틀니를 잘 관리를 안 하고 유지를 잘 안 하시니까 이게 닳아서 낮아지게 됩니다. 점점 짧아져요. 틀니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턱의 위치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되는 쭈그러드는 형태가 꽉 눌리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틀니라고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틀니 자체가 원래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 구경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애초에 제작될 때 낮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높게 제작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게 되고요. 낮게 제작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에 공간들이 있게 되는데 이 공간들 이제 여기 공기가 소통하고 입안에 구강 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들도 좀 좁아지죠. 그래서 호흡을 하고 뭔가 숨 들숨 날숨이 들어가고 하는 공간들도 좀 작아지기 때문에 호흡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이제 스컬 PA라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금속 프레임워크이고 아래쪽에 틀니 안에 있는 프레임워크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사진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틀니가 좀 짧게 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안목 길이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 보이는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틀니 자체가 뭐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짧아져 있고 닳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위쪽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경관이 앞쪽까지는 뻗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경관을 피해서 앞쪽으로 6개의 임플란트를 몰아서 심어서 그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오론 6라고 하게 되는데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뒤쪽으로 요철근을 심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당뇨가 좀 있고 심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쪽으로 뼈를 만들고 뼈를 과하게 이제 수직적으로 위쪽으로 길이를 늘리려면 수술이 굉장히 커져요. 잇몸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고 한 번의 수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상처가 잘 안 아물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굉장히 찐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상처가 아무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가능한 단순하고 짧고 빠르게 끝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계획 자체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뼈가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몰아 심어서 보철물을 만드는 형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쪽에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6개 임플란트와 함께 상악동 이식이라는 것들을 동반하였고요. 이쪽에도 굉장히 뼈가 없는 상태셨지만 상악동 이식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 위쪽 8개, 아래쪽 6개를 진행을 하였고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움직이지 않게 잘 심어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지주대라는 기둥을 연결해서 임시차를 당일날 바로 진행을 해드렸고 아래쪽에는 4개 정도의 지주대를 연결해서 임시차를 바로 진행한 것을 계획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시고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위쪽은 8개, 상악동 이식과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아래쪽은 6개 임플란트와 함께 부족한 뼈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뼈 이식과 함께 수술을 동반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에 임시치아를 바로 당일날 진행해서 환자분이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정식 임시치아를 제작해서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보철이 들어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임플란트 6개 정도를 몰아서 심고 뒤쪽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캔틀레버라고 하는 형태의 보철물이 뒤로 들어가는 형태로 6개의 임플란트 위에 모든 치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오론 6가 되겠습니다. 6개 임플란트 위에 전체 치아들을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8개 임플란트를 심고 앞쪽 4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6개의 앞니를 만들고 어금니를 3개 정도씩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2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금니,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1개씩을 양쪽에 만들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측안모 사진, 세팔로라고 하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제작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틀니를 오래 쓰게 되면 잇몸이 많이 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길게 제작하지 않게 되면 환자분이 갖고 계시는 얼굴 길이, 버티컬 디멘전, 교합 고경이라고 하는 높이 자체가 길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게 제작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길게 제작되어서 원래 환자분이 틀니 쓰기 전에 자연치를 갖고 계셨을 때 원래 안목 길이, 하안목 길이를 원래대로 유지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술 끝 길이에서 살짝 치아가 보일 정도의 길이를 형성해 주어야 원래 갖고 계셨던 버티컬 디멘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입안 내 공간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 에어웨이라고 하는 호흡하는 기도 이런 공간들도 원래 이렇게 짧았을 때보다는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간이 길어지니까 공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혀의 위치도 적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아무래도 호흡할 때의 공간들도 넓게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컬 PA라고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되겠고요. 아래쪽에 오론 6를 통해서 6개 임플란트가 앞쪽에 몰려있지만 어금니까지 한 덩어리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잇몸을 제꼈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원래 치아 길이가 이 정도 되겠고 잇몸은 꺼져서 잇몸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르코니아 보철모 잇몸 형태까지도 만들어줘야 원래 길이만큼의 길이가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그냥 원래 치아 길이대로만 만든다 그러면 치아가 한 이 정도 될 테니까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형태의 길이까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철물은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되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원래 치아는 이 정도지만 원래 잇몸뼈가 이만큼 있었던 분이 틀니를 쓰시고 오랫동안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만큼 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까지 잇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교합 고경이라는 것, 버티컬 디멘전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되고 하안목 길이 자체도 원래 형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을 때 치아들이 보이는 양이 되겠고요. 이분도 치아들이 웃을 때 그냥 웃은 상태에서 치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상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많이 처지고 잇몸이 꺼지기 때문에 치아에 보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많이 보이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원래 갖고 계시는 길이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웃을 때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잘 보이고 건강한 치아들이 많이 보이고 굉장히 젊어지시고 치아를 하시고 나셔서 살도 많이 찌신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아지시고 저작하시기 좋아지시니까 뭐 고기라든지 모든 못 드시는 음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미소를 띄었을 때 치아에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치아들이 보이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간모 사진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안모 길이 자체가 짧아졌던 하안모 자체를 원래 길이만큼 더 늘려줘서 길이 자체를 늘려줌으로써 하악을 잡고 있는 길이들이 원래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지는 스트레치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근육 자체도 배열 자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악 임플란트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전후 비교적 사진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으신데요. 잇몸만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꺼져 있고 울룩불룩했던 잇몸들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많이 꺼져 있던 잇몸들이고요. 그래서 원래 잇몸 자체가 뼈가 한 이 정도까지 있었던 상태셨겠죠. 아래도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 있으셨 상태셨을 텐데 그것들을 인공적인 지르코니아 보철을 통해서 이만큼의 잇몸을 회복하고 치아 길이를 회복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이상이 이제 꺼진 상태셨겠죠. 원래는 잇몸뼈가 이만큼 있었던 상태셨을 거고 식빵에서 바라봤을 때 전후 비교가 됐고요. 잇몸 상태고 잇몸은 뒤로 많이 물러나 있고 아래쪽 잇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빵에서 바라봤을 때 지르코니아 보철이 들어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후에 이제 인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틀니를 빼고 찍으셨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의 주름들이 많이 져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보철을 하고 이제 몇 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오셨을 때 사진을 찍은 상태신데 치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웃을 때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좋으시고 기본적으로 살도 좀 많이 찌셨고 이런 주변부의 근육들이나 아니면 주변부의 주름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많이 달라지세요.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눈 주변부의 근육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쪽 하안모 자체의 근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의 긴장도들이 달라지게 되면 얼굴 전체의 근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씹어서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육들의 배열이 좋은 방향으로 교합을 만들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장착시켜 드리게 되면 훨씬 잘생겨지고 예뻐지게 되는 거죠. 안모 자체가 아름답게 더 바뀔 수 있는 상태. 원래 환자분이 갖고 계셨던 근육들의 조화로운 균형을 다 맞춰드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빛들도 많이 달라지고요. 눈 주변부의 근육들의 긴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치간모 사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주름들 많이 지고 이렇게 보이시는 분인데 이쪽 부분들이 좀 더 팽팽해지셨죠. 팽팽해지셨고 긴장도들이 달라져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제는 뭐 60대 초반으로 다시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많이 돌아오셨죠. 그전에는 뭐 한 70대 이상은 됐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젊어지는 효과를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회복시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치간모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고 이건 틀니를 빼고 계셨던 상태이긴 하지만 이 짧아졌던 길이 자체를 원래 길이만큼 더 회복시켜 드려서 환자분이 갖고 계셨던 근육들의 긴장도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 드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 아래쪽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들이 굉장히 잇몸 뼈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거의 심을 수 없는 상태셨기 때문에 오른 6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앞쪽에 몰아서 심을 수 있는 자리에 몰아서 심어서 아래쪽 실리콘이나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고요. 위쪽에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공기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이식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해서 환자분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키고 수술 횟수를 한 번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최소 내원을 목표로 하고 환자분이 일을 할 때까지 기간들을 최소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간모 사진이 되겠고요. 세팔로라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니가 있는 상태신데 이때는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뼈 경추라고 하는데 이 라인 자체도 뭐 이렇게 미세하지만 약간은 뒤쪽으로 약간 이런 방향의 형태들이 좋은 방향이신데 약간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꺾이는 이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것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워낙에 이제 건강하게 타고나신 분이라 이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시지만 요 틀니 쓰셨을 때의 방향보다는 목뼈 방향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셨고 기도 자체도 훨씬 더 넓어지셨고 이쪽 공간 자체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이 VD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입술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컬 PA 사진이고요. 전방부에서 바라본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하안모 길이 자체가 틀니를 꼈을 때에 비해서 이 길이 자체가 하안모 길이가 되겠는데 이 길이도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전악 임플란트 위쪽 위아래 당뇨를 가진 환자분의 증례를 살펴보았고요. 잇몸의 뼈들의 흡수가 굉장히 심하셔서 어금니 쪽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심을 수 없으셨던 경우지만 오론6라는 임플란트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서 전악 임플란트 수술을 마무리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증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